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잭 도로시 아시나요? 트위터, 지금의 X죠. 트위터를 만든 대표, 파운더 설립자인데 이 잭 도로시가 트위터를 앨런 머스크한테 팔고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에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도로시가 하는 말이 비트코인은 이제 앞으로 will completely change social medias 뭐 해가지고 다 나와 있네요. 번역이. 소셜미디어의 광고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바꿀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동영상으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와 있고 제가 지난 영상에도 그리고 예전에도 계속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은 이 시장을 얼마나 길게 볼 거냐 그리고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도 제 생각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죠. 진짜로 회사를 일으켜서 그 법인 회사가 정말 세계적인 회사로 만든 사람들, 앨런 머스크나 잭 도로시나 등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 미래로 갈 수 있는 정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다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기본 USD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된 후에 페이팔은 크립토커런시스 허브를 출시했다라는 건데 따라서 사용자들, 페이팔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서로 교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큰 거예요, 사실 저거는. 그리고 유럽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오늘 암스테르담에 상장을 했고 티커는 B코인으로 거래를 시작해서 뭐 관리 수수료를 내고 한다고 합니다. 현재 관리인이 피델리티인데 피델리티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신청한 상태이고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거의 전 세계에서 탑3 안에 드는 자산운용 회사입니다. 유럽은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에서 첫 비트코인 ETF 현물을 환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SEC에서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죠. 비트코인 모든 ETF 현물에 대해서 24년 내년 3월까지 일단 미루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아직 나온 건 아닌데 SH에서 얘기하기로는 지금 나오는 행간에 의하면 일단 올해 거가 남은 게 9월이랑 뭐 11월, 10월인가 해가지고 올해 두 번 정도 한번 답변을 줄 수 있고 미루면은 마지막 미루는 게 내년 3월까지 미룰 수 있는데 그냥 몽땅 올해 거 다 필요 없고 올해 거 다 내년에 3월까지 얘기 좀 생각해 볼게라고 SEC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4월에 뭐가 있죠?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마이클 버리는 저희 2008년 금융위기, 2009년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그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을 때 그 터지기 전부터 자신이 공매도를 통해서 시장이 망할 거라는 거에 베팅하고 실제로 엄청나게 큰 부를 얻었고 이 마이클 버리가 현재 실존하는 인물인데 이 실존하는 인물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빅쇼트입니다. 미국에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어쨌든 근데 그 마이클 버리가 현재 1.6 빌리언으로 시장을 공매도했다. 전체 포트폴리오 93%를 숏을 때린 거예요. 미국 주식이 뒤질 거다라는 거에 거의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이 되게 많이 지금 출렁이고 있고 얘기가 많긴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그동안 무슨 말을 했었냐를 일단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마이클 버리가 무슨 말을 했었냐지 그동안 마이클 버리가 나 이 포지션 가져갈 거야라고 했던 건 아니에요. 포지션을 오픈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2015년 보면 크래시 이 충돌이 곧 올 거다. 몇 달 안에 올 거다 해서 실제로 16년도 초반에 한번 장이 꺾였고 그다음 17년도에 글로벌 파이낸스 멜트다운이 올 거다. 글로벌 뭐 금융이 녹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17년도에 완연한 장이 왔었고 그다음에 19년도에 ETF 뭐 인덱스들이 다 버블이 오지게 껴있다라고 했는데 19년도부터 20년 코로나 직전까지 일대 계속 올랐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 리빌 매시브 베리시 벳 완전 베리시한데 베팅하겠다라고 했는데 반등이 왔고 그리고 21년 초에 마켓이 너무 버블이 껴있다 이거 곧 있으면 터질 거다라고 했는데 21년도는 사실상 1년 내내 장이 좋았죠. 그리고 23년도 이제 1월 달 올해 1월 달에 경기 침체가 곧 온다 팔아라라고 했는데 살짝 조정 왔다가 지금까지 올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와서 8월 달에 전재산 거의 숏에 때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마이클 버리가 한 말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기에는 맞는데 이거는 뒤에 내용과 함께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드는 골드만삭스의 예측에 따르면은 다음 달 금리 결정에서는 금리 인상 중단을 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점진적으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것 같다. 이제 골드만삭스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죠. 금리의 끝이 다 왔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타이밍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연착륙은 없을 것이지만 많은 약세가 지불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즉시 폭락은 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보면 시장의 타이밍이 오지게 중요한데,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보시면 2000 거의 9년, 8년 이때 이제 금융 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대폭 하면서 이제 장이 그나마 다시 회복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언제부터 금리를 과격하게 빨리 올렸냐를 보게 된다면은 하단에서 금리를 중지시키고 인하를 하다가 중지, 동결시키고 인상으로 돌아섰을 때가 거의 시기적으로 보면 2005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5, 6년. 그때부터 2008, 9년까지 약 3, 4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3, 4년 동안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때 문제가 없었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서 다시 시장 안정화를 찾아갔다. 지금 보면 22년도부터 지금 현재 올해까지 금리를 빡세게 올렸는데, 이 상태로 본다면은 사실 금리가 오른다고 경제가 망하고 경착륙이나 연착륙이 오는 건 꼭 아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서 이게 터질 거고, 22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3, 4년을 본다면 25년, 6년이라는 소린데, 그렇다면 그때 가서 이때와 같은 블랙 스완이 와서 경제가 완전히 꺾이는 시기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보면 여기서도 근데 이 전자료도 마찬가지예요. 1999년도부터 닷컴 버블 전까지 되게 좋았어요. 금리 올리는 와중에. 닷컴 버블 터지고 나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시킨 거거든요. 이 자료에서는 체크가 안 돼 있는데, 마찬가지 지금 보면은 저도 사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고 고민이 많았는데 이 자료로 답을 좀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금리 올렸다고 해서 경제가 힘든 건 맞는데 뒤진 건 아니에요. 누구나가 경기 침체라고 말하진 않아요, 현재. 대부분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특히 뭐 이런 분들이 경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경기 침체와 위기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역사적으로 그때 침체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린 침체입니다라고 중앙은행에서 보통 정의를 내려야 그게 침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아직 시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이 내용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흥분했는데 가라앉히고 얘기를 이어나갈게요. 이전에 대규모 금리 인상 주기에서 그리스가, 옛날에 그리스 사태 때 유럽이랑 한 번에 싹 다 망한 적 있는 거 아시죠? 그리스가 인상 주기 시작부터 지급 불능 상태가 되기까지 1400일 또는 거의 4년이 걸렸다. 우리는 400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2026년 4월 전후로 동일한 시점을 계산을 한다면 뭐 이 사람 얘기로는 개인적으로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본다면은 아직까지 우리는 26년 4월까지 시간이 좀 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빠를 것 같다니까 좀 빨리 쳐서 25년도 한 가을로 보시죠, 그냥. 그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경제가 폭망하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이것의 효과를 완전히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건 가장 빠른 하이킹 사이클이었다. 뭐냐면은 가장 빠른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다는 거고, 과거에는 뭐 퍼센트 차이 변경이 약 100에서 200%였는데 이번에는 2000에서 8000%니까 빠른 건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갈 것 같나요? 연착륙 바보같이 굴지 마라고 하면서 정부 지출은 코로나19 이후 2배로 늘었다. 역사상 빠른 변화이고, 예를 들어 미국은 곧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하는 달러 이자를 연간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이 앞에 내용이랑 같이 보시면은 우리가 금리 인상이 빠르긴 한데 그렇다고 바로 뭔가 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서 적어도 1년은 더 완만한 회복을 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므로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경기 침체 안 오고, 반대로 이제 지금까지는 그랬잖아요. 작년부터 지금 올해까지는 경기 침체, 리세션 그랬는데, 이제 와서 침체 안 올 것 같아요라고 연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를 또 듣는 저희도 침체 안 오나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경제 이제 침체 안 오나 봐라고 할 때가 그때가 제일 위험하고 두려울 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도 똑같아요. 이 영상 보시는 대부분 사람들 중에 21년도에 코인을 다 팔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21년 12월 7일 날 다 판 저로서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너무 희망찼어요, 시장이. 되게 간단했어요. 누구나가 더 갈 거라고 생각했고 너무 희망찼기 때문에 팔았는데, 반대랑 똑같은 거예요. 이때도 너무나 희망차지면은 경제 위기가 오는 거고, 너무나 불안하면은 반대로 장이 바닥에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The breakout will be massive. 이거를 깨는 브레이크아웃이 오면은 미쳤을 거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제 위쪽으로 브레이크아웃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기준점을 약간 아래로 잡은 것 같은데, 저는 32K 기준점 잡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비트가 32,000달러 위로 간다면은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차트를 보면은 현재고 여기가 2013년 12월부터 16년도까지 차트인데 이때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초기 저희 영상 1월 달부터는 이 2019년에 큰 상승, 빠르고 큰 상승을 미뤘었는데 이 모양과는 좀 다소 괴리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모양은 여기서 찾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차트이고 여기서 32,787달러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 구간을 넘어간다면은 빠른 상승을 한번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크립토 마켓의 사이클로 봤을 때에도 사실상 우리가 불장으로 가는 건 25년 말까지 시간이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오늘 첫 영상에서 한 말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정말 세계적인 거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게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시장에 대해 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시장과 기술이 미래를 바꿀 거라는 것에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뒤에 세이랑 트레이딩 뷰 차트 보고 끝낼게요. 자, 오늘 오전에 업비트의 세이라는 게 상장을 했는데 사실 레이어 1,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뭐 헤데나나 아니면 에이다, 수이, 뭐 앱토스, 솔라나 이런 거와 같이 자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코인을 가지고 생태계를 꾸려 나가겠다라는 게 세이이고 근데 디파이 쪽에서 좀 잘 쓰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솔직히 뭐 핫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이가 지금 글로벌 시세와 차이가 110%예요. 그러니까 해외가보다 110%가 비싼 건데 가격이 왜 위에서 유지하고 있냐라고 보면 업비트로 입금을 하는데 모든 입금에서 트래블러를 검사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1대1 대조를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바이낸스에서 먼저 상장을 했고 대부분 쿠코인과 지금 게이트 이런 데 상장을 했는데 상장을 하고 나서 보통 업비트도 지금 마찬가지일 텐데 출금까지 한 하루에서 이틀 걸립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글로벌을 제일 큰 거래소니까 여기에 코인의 물량이 다 묶여 있는데 출금이 안 되다 보니 제한적으로 이제 업비트에 들어온 물량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게이트에서는 출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물량의 대부분이 게이트에서 사와 가지고 업비트로 보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의 물량이 좋고 또 한국인들은 이 정보가 느렸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세이에 대해서는 잘 좀 늦게 들은 편인데 보면 L1이면서 동시에 한국인들은 에어드랍 받은 사람밖에 거의 없고 실제로 투자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초기 홀더가 적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래서 업비트로 온 양이 적고 가격이 올라가기 쉬웠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매수하거나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시세와 110%의 차이가 있고 지금도 게이트에서 사서 보내면은 사실 업비트로 보낼 수 있는데 이게 트래블러 때문에 받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뭐 차익 거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또한 지금으로서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에서는 이제야 가격을 조금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트레이딩 뷰를 또 다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트레이딩 뷰 보시면은 이제 차트를 저희가 함께 항상 보잖아요. 근데 조금 머리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하단 지지선이 두 가지인데 하단에 있는 이 두 번째 지지선 이건 지울게요 이제. 이 지지선의 가격대가 거의 28,000 후반에서 29,000으로 보는 게 좋은데 어 일단은 저 구간까지 얼마 안 남았다라는 부분이 좀 암울하고 두 번째로는 보통 EMA 21일선을 불장해서 항상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예전부터 거의 국룰처럼 여겨져 왔던 건데 이 초록색 선이거든요. 근데 이 선의 가격이 지금 28,100달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고 근데 저번 영상, 지난 영상, 월요일 영상에서 봤다시피 우리가 해시리본이 바이가 뜨고 나서는 평균적으로 3개월 이내에 뭐 30% 이상의 수익을 냈다.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30% 이상의 수익이 났으니 이걸 믿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댓글에 보니까 대부분 그래도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조금 세게 하긴 했는데 이거 해시리본 어디서 그럼 체크하냐라고 했을 때 트레이딩뷰를 키시고 지표를 누르신 다음에 해시리본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해시리본스라고 치면 맨 위에 나오는 지표가 있어요. 이거를 추가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거래소인 비트스탬프로 넘어가셔서 쭉쭉쭉쭉 옛날 거부터 보시면은 이제 저번에 설명했듯이 눈이 있다면 확인을 할 수 있으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하고 사실 이번 주에 변동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ETF 얘기가 나왔는데도 지금 뭐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은 거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또 다른 이슈가 또 시장에 있을 수 있죠. 최근 들어오는 얘기는 바이낸스와 SEC와의 어떤 전쟁에서 바이낸스가 여러 가지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이 또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